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고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높을 고차죠, 당연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누구를? 3,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고차라고 불러, 여기서부터는 그냥. 5차는 없고요. 5, 6차 방정식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배우는 거야, 방정식.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다 배워.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1차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2차는 어떻게 풀어, 얘들아? 1차 방정식 2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그렇게 해서 풀었었는데 얘가 똑같다 이거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도 1차 방정식을 몇 개? 3개? 4개 푸는 게 바로 3, 4차 방정식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잘 좀 생각을 해봐. 그때가 중요해. 그때가. 인수분해해서 풀었어. 어떻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서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서 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슨 방법을 썼어? 근의 공식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근의 공식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 그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어?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나왔잖아. 난 이렇게 가르쳤지. 애초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일반적인 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다가 하면 근의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죠. 근데 그거는 몇 차에서밖에 못 쓰겠어? 당연히 2차에서밖에 못 쓰겠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니까. 맞지? 그러면 3,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야. 결국엔 얘네들은 인수분해밖에 없어, 수단이. 그래서 오히려 쉬워. 여러분들이 몇 번 해보다 보면. 알겠지? 왜냐? 얘는 막 완전 제곱식 그런 개념이 없잖아. 애초에 3, 4차라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뭐 근의 공식이 있냐? 근의 공식이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예전에 말했듯이, 저번에 말했듯이, 그 근의 공식은 애초에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다. 대학교 과정이야. 막 공대 가면 배워, 공대 가면. 계산기로 두드려야지 나오는 거야. 그게 계산이 엄청 복잡해서. 나도 까먹었어.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3개가 다 달라. X는 3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이 있어. 엄청나게 길어. 엄청나게 길어. 한 2줄, 3줄까지 가. 알겠니? 분수로. 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옛날에는 외우고 있었는데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못 외워.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어차피 배우지도 않고 외울 리도 없고 나올 리도 없고 인수분해만이 방법이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인수정리를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인수정리가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 예시를 하나 만들게. 얘들아, 여기에다가 몇 넣으면, x에다가 몇 넣으면은 성립하니? 한번 생각해봐. 1 넣으면 성립해. 자, 봐봐. 해봐, 한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잠깐만 들어봐. 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지? 자, 그러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4고 4 빼기 4는 0이다. 됐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을 넣어가지고 등식이 성립됐다. 얘가 0이 됐다라는 뜻은 이 식만 놓고 봤을 때 요 식만 놓고 봤을 때 이 3차식이 x-1을 누구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x-1 하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요.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보면 이쪽은 무조건 0이 되고 x-1이잖아. 그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되고 얘도 이거 계산하면 0 되겠죠. 되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했을 때 x-1을 가지고 있으면 x는 1을 대입해서 이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했을 때 실제로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였어. x에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 알파가 0이 되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게 나머지란 얘기잖아. 그치?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였어, 앞에. 기억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수정리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결국에는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냐만 알면 돼.
알겠어? 그거는 대충 1 집어넣으면 0이 되거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되거나 2 집어넣으면 0이 되거나 그랬었지? 3 집어넣으면 0이 되거나 그거는 찍는 거야. 전혀 논리적인 이유는 없고 그냥 대충 문제가 거기에서 안 벗어나 1 마이너스 1, 2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 집어넣어서 지금 이거 0 된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를 인수로 가져?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됐을 때 반드시 요 1차식을 데리고 있다는 뜻이야. 맞지? 그렇다는 뜻은 얘가 1차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 잘해줘 제발. 3차잖아 얘는. 그러니까 3차가 되려면 여기는 몇 차가 돼야 될까? 2차가 돼야 되잖아. 맞지? 이거 좀 잘 좀 생각해줘 봐. 여기에서 개수비교법이잖아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얘하고 얘하고 같은 식이 돼야 된다고. 얘를 전개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가 1차면 얘가 2차가 될 수밖에 없어. 맞잖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차식은 누구야? 몫이잖아. 누구로 나누었을 때?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지. 그러니까 이 몫을 우리가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조립제법. 그지? 몫과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에서야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지만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거는 안 나오니까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몇이니? 나머지 0이잖아. 나머지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이 조립제법이라고 배웠을 거야. 맞지? 이제 복습해보자. 이거 하는 방법은 아마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어야 돼. 왜?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내가 나눌 식이 있죠. x-1로 나누겠다. 이 식, 3차식을. 그래서 x-1로 나누고 싶을 때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여기다가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돼. 알겠어? 마지막에 몇만 나오면 돼. 0만 나오면 됐었잖아. 이래? 해서 요렇게 나머지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나머지 0 되는 걸 찾아 나서자라는 게 바로 인수정리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참 답답한 게 외워버려.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 즉 3, 4차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정리를 써야 된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쓴다가 먼저 나와. 그게 먼저가 아니야, 얘들아. 인수정리를 먼저 쓰는 과정에서 몫을 알고 싶으니까 여기 들어갈 식을 알고 싶으니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알겠니? 수단은 맞아. 조립제법을 쓰는 건 맞는데 그 원리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인수정리를 쓴다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문제야. 자, 그러면 제대로 하죠. 여기에서는 그대로 내려오지. 맨 처음 숫자는 이제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양쪽 숫자를 곱해서 여기다가 곱해서 여기다가 적으면 되지. 그래서 1.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뭐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하지 한 번. 많이 해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지. 팅팅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또 곱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하고 얼마야? 4.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팅팅 또 튕겨져 나가면 또 곱해서 4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또 더하면 드디어 얼마 되는 거야? 0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을 거의 문제에서 나오는 게 1 넣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넣거나 그 다음 2 넣거나 마이너스 2 넣거나 3 넣거나 마이너스 3 넣으면 성공해. 알겠지?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줘봐 얘들아. 여기에서 최고 차항 계수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 맨 마지막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정확한 공식은 있어. 최고 차항분의 마지막 상수항을 절대값 단 다음에 그 숫자만 적으란 뜻이야. 4지. 거기 앞에다가 뿔말을 붙여. 이렇게. 여기에서 잠깐 빠진 게 있어. 오른쪽만 지워서. 요거는 그냥 숫자로만 바꿔놓을게. 그냥 절대값 붙여. 절대값 붙인 다음에 요거의 약수. 약수를 빨리 써. 약수를. 이거 잘 쓰지 않아서. 잘 쓰지는 않아. 정말 최후의 수단일 때만 써. 알겠지? 1의 약수분의 4의 약수. 최고 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한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그 중에 하나는 찾을 수 있어. 얘가 바로 공식인데 무슨 공식이냐? 인수정리해서 0 되는 값 찾는 후보들이야. 알겠지? x값 후보들. 이게 x값 후보들이야. 여기 중에 성립되는 거 무조건 있어. 알겠지? 근데 이거 쓸 기회 자체가 별로 오질 않아. 왜?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해결이 되거든. 알겠지? 자, 해서 실제로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왜 지웠지? 얘를 풀어보자. 아까 전에 여기 뭐 적혀 있었니? 1이랑 4랑 여기에 1
1이고 마이너스 1 적혀 있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걸 풀려고 하는 건데 화살표에서 x-1 곱하기 x제곱 이거 자체가 몫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적으면 돼. 되니?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0일 때 여러분들은 뭘 풀면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1차 방정식을 3번 푼다라 그랬는데 요 1차 방정식은 풀고 이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자.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3차 방정식이 풀리는 거야. 얘 얼마니? x는 1 나오죠. 자, 실근은 하나 구했어. 자,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하면은 뭐 써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가 16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얼마 돼?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기억하지? i. 마이너스 15 나왔을 때 그 마이너스 1을 바깥쪽에 빼면서 i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허수에서 딱 하나 배운 거지? 우리가 요거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근이라 부르는 거야? 허근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자, 이거 중요하다 얘들아. 잘 들어. 이거 응용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응용 문제에서. 이게 지금 어떤 거 나왔어? 실근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허근 2개가 나왔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요런 패턴. 패턴이 총 몇 가지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야 뭐 배우면 알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응용 문제 풀 때 써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지금 이거 하나 나왔어. 그제?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x-에 x-2, x-3. 단순한 걸로. 얘는 3차 방정식인데 3개니까.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x는 1, 2, 3이잖아. 얘네가 근이잖아. 얘네는 지금 다 뭐야? 실수지. 실근이지. 따라서 뭐 어떤 패턴도 있다? 가장 쉬운 거. 가장 쉬운 거.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3실근. 가지는 경우. 가장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뭐도 나올 수 있냐면 여기를 지우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야? x는 1이라고 하는 그냥 얘 혼자밖에 없으니까 한 실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x는 2를 가지는데 이렇게 가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2를 가지는데 세 실근을 가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뭐야? 중근이지. 요런 패턴. 그래서 얘는 뭐라고 말하냐면 중근과 얘도 세 실근 가지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중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 생각은 맞는데 애초에 처음에 몇 개의 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3개의 근이 있었다고 말해야 되며 여기서 얘네 둘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몇이라고 해줘야 될까? 세 근의 합 얼마일까? 5라고 말해줘야 돼. 알겠어? 5가 맞아요. 여기에서 2, 이렇게 2개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데 답을 구하라, 근을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쓰긴 쓰는데 여기에서는 세 실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한 실근, 다른. 왜 중요할까? 마지막이야. 패턴이 4개밖에 없어. 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x 마이너스 이거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중근 하나도 아니라 그냥 근이 하나밖에 없는 3중근이라고 불러. 알겠지? 3중근. 이거는 공식적인 언어야. 공식적인 수학적 용어. 3중근, 4중근, 5중근. 이런 식으로 늘어나. 알겠지? 사수 늘어날수록. 자, 그래서 3개가 다 겹친다. x는 3, 3,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애초에 이런 형태는 헷갈릴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은 3중근.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름은 있어. 3중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놔. 요 4가지밖에 없어. 4차 방정식은 오직 3차 방정식은 오직 요 4가지 근의 형태밖에 없어.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마지막 3, 4차 방정식 마지막 유형인 근의 판별. 여러분들 2차 방정식에 근의 판별 했었잖아. 맞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뭐밖에 없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 것처럼
3차 방정식도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야 돼. 이 네 가지 이외에 있니? 없어.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없다. 3차 방정식은 오직 여기서만 해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3,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요 네 글자. 인수분해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 인수분해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이며, 인수정리는 x에다가 몇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서 그걸로 뭐를 쓰는 거?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몫을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조립제법 써서 나머지 0 만드는 방법. 그냥 차라리 그렇게라도 기억해.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몇 분이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예제 문제,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이걸로 쉬는 시간. 인수정리를 이용한다고 돼 있지?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인수정리를 이용할 때 먼저 x값에다가 몇을 대입할지, 몇을 대입해야 그 공식이 성립할지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뭐 한다? 몫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인수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1차식 하나만 찾으면 뭐해, 그지?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써서 나머지 몫도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거 너무 쉬운데? x에다 몇 대입하면 말해버렸네. x에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피곤해서 그래, 지금. 자, 그래서 1의 세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는 0. 아니면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2 해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1을 넣어서 성공을 했으니, 자, 얘는 무조건 지금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요 옆에 있는 얘가 궁금한 거야, 나는 지금.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얘는 몫이잖아, 몫. 누구로 나눴을 때? x-1로 쟤를 나눴을 때 몫이야. 걔를 어떻게 찾는다? 조립제법으로 찾는다.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0으로 적어야지. 0, 3, 마이너스 4. 그치? 요거 조심해. 자, 그 다음에 1, 1, 1, 1, 4, 4, 0. 끝.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됐지? 자, 이렇게 해서 1, 1, 4가 뭐를 의미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의미하고 얘가 0인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x값을 찾읍시다. 2처럼 보이네. 잠깐만. 0. 자, 그래서 얘는 얼마? 1. 하나 찾았죠? 한식은. 자, 그 다음에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 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뭐 쓰자? 원래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인데 근해 공식을 쓰자. 그걸 일반화시킨 거를 쓰자라는 거죠. 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16. 아까 전이랑 똑같이 나오네, 그지? 자, 그래서 또는 이렇게 적어.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5i. 그리고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5i라고. 알겠지? 원래는 뿔마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을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뭐도 있어? 4차도 있지. 얘는 얼마 대입하면 0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밑에 보지 말고. 그러니까 느낌상 마이너스가 압도적으로 너무 많지. 너무 크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 1은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1 빼기 9 플러스 5 플러스 2 되니? 7, 9 되네. 0. 됐지? 이런 느낌이야. 느낌으로 하는 거야, 원래. 근데 만약에 느낌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할 때는 아까 전에 알려준 공식을 쓰자.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후보 찾기. 알겠지? 자, 일단은 1로, 마이너스 1로 성공을 했으니 자, 이렇게 또 조립제법을 적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2 이렇게 합시다. 자, 이쪽 아래쪽은 무조건 지금 0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알겠지? 그러면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해보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7, 7,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몇 차야? 3차지. 3차. 그러니까 이 식은요, 지금 는영 달아서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이 4차 방정식을 지금 인수분해하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누가 돼?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야. 지금 3차가 하나 더 나왔지. 그러면 3차를 또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줘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다가 뭐를 쓰자? 인수정리를 쓰자. 알겠니? 자, 여기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0이 될까? 2? 될까? 안 돼? 안 될 것 같네. 2는 안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되나?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4, 플러스 2 되네? 그치? 마이너스 2로 성공을 했네요. 잘했어.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로 성공을 했다는 뜻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조립제법에다가 넣어주면 여기서 나머지는 0이 나오고 거기에서 궁금한 건 뭐? 몫이 궁금하다. 그래서 해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1, 마이너스 2, 0. 됐지? 요렇게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거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1, x, 요거 넣어서 성공했잖아. 그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요 2차식을 풀려면 또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줘야 된다는 거. 알겠지? 너무 쉽죠? 자,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다. x는 버리자. 그냥 쓰자.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4. 자, 이렇게 하시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되겠죠? 자, 그럼 약분하면 얼마 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여러분들 내가 거기 프린트해 준 걸로 연습 좀 해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야. 되겠지? 자, 넘어가서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인수분해 문제야, 여러분들. 왜?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밖에 없어, 수단이. 알겠니? 인수분해로밖에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만 주구장창 나올 거야. 인수분해 방법밖에 없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 유형이. 그거는 애초에 내신 문제고 수능에는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따로 알려줄 거야, 내가. 아예 그냥 풀이법을 외워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 앞으로 여기서만 내신에서 나오고 나중에는 안 나와. 어차피 상반방정식이라고. 자, 해서요. 거기 봅시다. 1번. 적자? 내가 적을게. 자, 예제 2번, 1번. 자, 이걸로 적을게. 핑크.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6 x제곱에 마이너스 3x. 자,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치? 이미 예제 이름이 스포를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 부분이 보이면 뭐 해주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치환이지. 여기까지는 너무나 쉽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푸시면 돼요. a로 치환을 해볼까?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3x를 a라고 치환을 해보자. 자, 그럼 a제곱 빼기 16a는, 빼기 36은 0이다. 요렇게 생긴 2차 반전식이 되지. 자, 2차 반전식 풀면 돼. 얼마야? 인수분해 하면 a 18과 2죠. a 플러스 2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인수분해 안 되면 곤란해. 요거 근해 공식 써가지고 a 다시 치환 풀어 해쳐야지. 그지? 그렇게 되면 못 풀어요. 못 푸는 식이야, 그거. 자, 그래서 무조건 내야 돼. 자, 그래서 a는 18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치환 해제해서 놓는 것도 괜찮아. x제곱 마이너스 3x를 넣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18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치환 해제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8 넘어가면 2차 반전식이 몇 개? 2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또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2차 반전식 2번 풀어주면 되는 문제야. 되겠지? 결국에는 얘도 뭐다? 인수분해다. 얘도 인수분해지? 자, 그러면 x-6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얘는 뭐야? 한 번에 하자. x-1,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요 녀석은 6 또는 마이너스 3을 가지고요. 2개 가지지. 2개. 자, 그 다음에 얘도 2개 가지겠죠. x는 1 또는 2를 가진다. 또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은 1, 2, 3, 6. 크기 순서대로 적었어, 그냥. 해서 이 4개를 근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4차 반전식이니까 근을 몇 개 가져? 4개를 가지겠죠? 내가 앞에서 3차 반전식의 근의 판별만 가르치고 4차 반전식은 딱히 안 했는데
4차 방정식 근해 판별은 애초에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할 만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4차 방정식을 풀 줄만 알면 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 알겠지? 그거는 나중에 좀 심화 다룰 때 해야 돼. 4차 방정식 근해 판별은. 자, 그래서 일단 답 나왔고. 그 다음, 그 아래 있는 거 얘들아, 혹시 기억이 나? 얼마 안 됐어, 여러분들. 그거 중간고사 때 본 적 있을 텐데, 중간고사 때.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인수분해밖에 없어. 근데 그 인수분해가 얘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까? 아니야. 그지?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플러스 16 하나 때문에. 얘 때문에 망했어,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될 뻔했다가, 되는 시기 될 뻔했다가, 얘 때문에 다 망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여행 갔을 때 짐 꾸려 놓잖아. 그랬다가 하나를 빼놓고 짐을 꾸렸는데, 걔 때문에 나머지 짐을 다 꺼내는 느낌이야, 지금 이게. 알겠어? 끔찍하지?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이 식을 싹 다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원래 얘를 원래 전개해야 되는 상황이야. 얘 때문에, 얘 하나 때문에.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함이 더해줘야 돼. 어떤 스마트함? 기억나? 상수항을 바라봐. 기억나지? 상수항이 몇 개? 4개가 있지? 4종류가 있지? 여기에서 각각 2개씩 연결해서 버퍼링 2개씩 연결해서 더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2가지로 쪼개줘야 돼. 기억나지? 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상수항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 둘을 먼저 전개하는 거야.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전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결국에는 얘도 뭐냐면 치환이 되는 거야. 치환. 누구를 치환? 요 앞에 들어있는 1차 한 가지를 치환하는 거야. 기억나지? 요거 인수분해에 있었던 거 센에서. 자,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하고 얘를 A라고 치환하면 몇 차가 돼? 얘들아 2차가 1차가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4차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A제곱 전개하면 드디어 풀어 헤치는 거야. 지금 짐을 풀어 헤치는 중이야. 마이너스 14A 플러스 8은 24 더하기 16이니까 40은 0.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너무나 가능하다. A-10과 A-4로 가능하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A를 다시 여기에서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A는 10, A는 4 이렇게 한 다음에 얘로 다시 바꿔넣어도 되고. 알겠죠? 그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인수분해가 된 모습을 좀 보여줄게.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된 모습. 자, 여기에서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 불가능하고, 그치? 얘도 더 이상 인수분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이게 최종적인 완성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 2번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올까?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나와? 오늘도 봤는데 비슷한 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6 이렇게 나오겠지? 계산해서 답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할 수 있겠지? 자, 요게 바로 지금 치환 이용한 인수분해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 풀이, 4차 방정식 풀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넘기지 말고 다시 앞장 넘겨. 다시 앞장 넘겨.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넘겼어? 앞장? 다른 대표 예제 문제가 제목이 스퍼해서 그거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만 해. 알겠지? 자, 봐봐. 잠깐만. 요거는 요거 말고 내가 다른 문제를 줄게. 그 옆에 있는 내가 유사 문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하자. 넘기지 마. 자, 이게 지금 재밌어. 봐봐. 발전 예제 4번 문제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유사 문제로 내가 이거를 줬어. 이 식을 적었어. 알겠지? 해봐. 여러분들.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지? 원래 내가 알려줬던 방법이
3, 4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하자? 인수정리를 사용하자. x값에 몇을 대입해야 저 녀석이 0이 되는가를 찾아야 인수를 찾을 수 있고, 인수를 찾아야 조립제법을 쓸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지 0이 되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얼마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얘는. 고민 한번 해봐. 내가 이거를 유형만 딱 알려주고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 문제를 보면은 야생에서 보면 못 풀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왜냐면 모르거든. 그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 그치? 특징이 있어. 특징이.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항상 유형 문제는 풀려. 알겠니? 기본적인 방법은 3, 4차 방정식은 항상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봤어 이미? 안 되지? 해볼 필요 없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볼까? 어우, 너무 음수가 크다. 그지?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볼까? 16? 해봐야 돼, 여러분들. 8, 3, 24, 마이너스 4, 2, 8, 2, 3은 6, 플러스 1. 됩니까? 너무 크죠? 플러스가.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될까? 16, 마이너스 8, 3, 24, 마이너스 8. 이러다 되면 쪽팔린데. 이러다 하나 걸리는 거 있으면 쪽팔려. 안 되죠. 안 되지. 내가 지금 얘 답을 알거든? 지금 적혀 있으니까 답을 아는데 나는 응용이 가능하잖아. 답을 알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거 누구로 해도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로 해도 안 돼. 난 그 이유도 알고 있어. 여러분들. 떡밥을 풀어줄 건데 얘는 그 누구로 해도 0이 되지 않아. x값에 누굴 집어넣어도 안 돼. 왜냐하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모시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모시기. 둘 다 이런 형태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얘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안에다가 x값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항상 인수였어. x-1,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1을 집어넣으면 성공할 테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성공할 거야. 맞지? 그렇게 해서 근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애초에 근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얘. 답지를 보면.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이유를 아시겠죠?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얘는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못 푸냐? 아니야. 이 녀석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로서 자, 상반방정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있는 이름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많이 썼고요. 선생님 때. 옛날 사람들 많이 썼고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 이름 자체를 부르진 않고 그냥 형태 자체를 불러. 자,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면 봐봐. 얘네들의 개수가 지금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그지? 여기서부터 잘 봐. 3이고 여긴 1이잖아. 뭐 돼? 상반돼. 맞지? 대칭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대칭식 이러면 안 돼. 대칭식은 여러분들 이 단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뒤에 나오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대칭식 안 돼. 대칭된다고 해서 상반방정식이야 얘 이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내신에서만 출제되고 수능에선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벼락치기 해도 내가 뭐라 안 해 얘는. 그래서 벼락치기 해도 얘는 시험 직전에 보고 가. 그래서 그냥 이제 넘겨. 이제 뒷정을 넘겨도 돼. 이제 걔를 보시면 아래쪽에 발전 예제 4번에 그 유사 문제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얘인데 얘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냐면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벼락치기 하라는 얘기야. 그냥 x제곱으로 나누면 돼. 양변을. 모든 항을 다 x제곱으로 나눠. 근데 그 나누는 항이 얘가 6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 6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해주자면 가운데 있는 항으로 나눕니다. 가운데 있는 항. 아시겠죠? 가운데 있는 항으로 나눠. 가운데 있는 항. 가운데 항으로 나눠라. 항으로 나눠. 이렇게 적어놔.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자, x제곱분의 x4제곱 약분하면 x제곱 되죠. 자, 그 다음에 x제곱분의 3x 세제곱하면 3x 되고, 그치?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줘. 마이너스 2x제곱은 사라져서 그냥 마이너스 2 상수항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 3x를 x제곱으로 나누면 오히려 x가 분모 쪽에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x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 1을 x제곱으로 나눠봤자 플러스 1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을 x제곱으로 나눠봤자 0이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요 형태 보고 역수 공식 오늘도 시험 본 거. 응? 오늘도 시험 본 거. x제곱 플러스 모아봐. 모아 3으로 묶어 3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됐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푸는 거야. 인위적으로. 알겠지? 왜? 여기서 양쪽이 대칭이다 보니 요 대칭되는 거를 가운데 있는 항으로 나누게 되면 무조건 누구와 관련된 식이 나온다? 역수합의 공식이 나온다. 역수합의 공식과 관련된 녀석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녀석 뭐였니? 아까 전에 t제곱 마이너스 2였지. 오늘 시험 본 거. 얘가 뭐였어? t였어. 얘가 t일 때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그냥 바꿔 쓰면은 몇 차 방정식 됩니까 이거? 2차 방정식 되네? 풀면 되네?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다. 풀 수 있죠? 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4.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접 x 플러스 x분의 1 대입해도 되고, 물론. 자, t는 1 또는 t는 4, 말 4. 요렇게 두고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고쳐주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 요렇게 해서 또다시 한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게 왜 2차 방정식이지? 1차인데 양변에 누굴 곱하면? x를 곱하면 2차가 된다. 그치? 발견했어? x제곱 플러스 1은 x. 양변에 x 곱하니까 이렇게 되죠? 하나씩 차수가 올라서.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도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잖아? 이제 풀면 돼. 이제 풀면 돼. 왜인지 알겠니? 이거? 왜 처음에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는데 왜 안 됐던 거야 대체? 왜 0이 안 됐던 거야? 해서 보니까 아니 인수분해가 되면 얘는 x제곱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하나 인수로 갖고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 이런 뜻이야. 이유를 알겠지? 안 까먹겠지 이유를 알면. 근데 까먹어도 돼. 이거는 나중에 내신에서만 나오니까. 알겠지? 자, 애초에 이렇게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발견하냐고.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인수정리로. 인수정리로 안 되는 유형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 이것만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쓰시면 돼?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근해 공식, 여기다가 근해 공식. 그거는 여러분들 다 잘 하니까.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내가 왜 여러분들 유사 문제를 왜 풀어줬냐면 발전 예제 4번을 보시면은 그거는 일단 답을 볼래? 거기? 답에 뭐라고 나와 있니? x는 1이라고 나와 있지. 그거는 아니 왜 줬는 이 문제를 왜 낸 건지 모르겠어. 그 문제는 인수정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 뭐 누구로 되겠어 그거? x는 1로 심지어 중근까지인데 누구를 인수로 갖겠니?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 그러니까 애초에 그 식은요. x는 1을 대입해 보면은 무조건 0 되는 애야. 알겠지? 그것도 두 번. 두 번이나 조립제법으로 1 넣고 1 넣고 하면은 성공하는 애야. 이런 예를 왜 상반방정식으로 풀어? 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반방정식으로 풀라고 했다고 푸는 게 아니라 그 상반방정식으로 푸는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인수정리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상반방정식 풀이를 의심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특징 때문에? 양쪽이 상반된다는 특징 때문에. 그지? 양쪽이 상반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돼. 그때. 알겠어? 처음부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도 못 봐. 이거 인수분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쯤 느꼈을 때 상반방정식임을 확인해. 알겠지?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이거 하면 끝나겠다, 완벽하게. 마지막이 예제 3번이야, 얘들아. 예제 3번. 안 했잖아. 내가 거기를 피면은 애들이 예제 4번을 볼까봐, 이제 4번 먼저 한 거거든? 근데 3번은 상관이 없어. 이미 알잖아. 보기차식.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3, 4차 방정식은 이 상반방정식만 빼고는 전부 다 인수분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만 아시면 되는데 그 인수분해 방법 중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을
보기차식. 이거 보기차식이라고 들었지, 얘들아? 어떤 게 보기차식이냐? 자, 거기 1번에 x 4제곱 4차지. 4차, 2차, 상수. 요렇게 이루어진 식이 복 2차식이야. 왜 복 2차식이냐면 복받아라 할 때 복이 아니라 중복할 때 복자야. 그러니까 2차식이 중복된다고. 2차식의 2차라고. 2차의 2차. 2차의 2차. 알겠지? 2차. 2차의 2차, 2차. 2차밖에 안 나와. 알겠니? 자, 그래서 복 2차식이다. 그렇게 외워. 자, 그러면 이런 복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가? 내가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면 이거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아마 까먹었을 테기도 하고 그냥 해줄게 개념을.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쉬운 방법, 이지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difficult. 이렇게 딱 분류를 해 얘들아. 알겠지?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하나씩 있어. 근데 쉬운 방법은 너무 쉬워. 뭐냐? 치환. 누굴 치환하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뭐 a로 치환하든. 자, 요거는 이걸로 풀립니다. 해봐. 라지 x제곱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냥 풀리지? 그냥 쉽지? 라지 x 플러스 4, 라지 x 마이너스 3. 오케이. 인수분해도 너무 잘 돼. x는 마이너스 4 또는 3 해서 이게 뭐야? x제곱이잖아. 해서 마이너스 4 또는 3이네요. 누가? x제곱이. x제곱이 이거면 뭐야? x는 제곱근이래.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i와. 맞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표정. 자, 여기 루트, 뿔마를 먼저 적어야지.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이거잖아. 이거는 내가 이제 복소설 안 가르쳤기 때문에 봐봐.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뿔마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일단 얘를 마이너스 1 곱하기 4. 무조건 마이너스를 뜯어내라고. 알겠어?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4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 뜻 자체가 뭐야? 뜻 자체가 i야. 얘가 i야. 그냥. i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친구가? 그럼 루트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멋있게 답하면 돼. 알겠어? 진짜. 그래서 i는 루트 마이너스 1. 반대로 고치면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고칠 수 있다. 맞지? 자, 따라서 루트 4만 해결하면 돼. 얼마야? 2. 그치? 그래서 뿔마 2i. 이렇게만 고치면 돼. 되겠지? 좋아요. 그러면 x는 누구 나왔어? 3 하나 남았잖아. x제곱은 마이너스 4에선 2개, 뿔마 2i. 두 헉은 나왔죠. 서로 다른 두 헉은. 그 다음에 x는 뿔마 얼마? 루트 3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헉은 이렇게 해서 몇 개? 4개를 가진다. 이 4차 방정식이. 보기차식 방정식이죠. 이렇게 해서 쉬운 방법은 그냥 치환하면 풀린다. 이런 건 문제에서 안 내. 시험 문제에서. 알겠지? 치환해서 풀릴 거면 차라리 그 앞에 내용을 내겠지. 그래서 difficult, 어려운 거는 뭐냐면 치환해서 안 되니까 별의별 방법을 쓰는데요. 어떤 식이 나와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 빼기. 항상 기억해. 누군가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쉽지 않겠지. 형태만 봐도. 그지? 쉽지 않겠어. 한번 해볼게. 요게 마지막이야, 얘들아. 오늘 4시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이라도 못 빠진다든지 그렇게 하면 물론 뭐라 하진 않겠지만 내가 당연히 뭐라 안 하죠.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거면.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꽤 힘들어질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나도 더 빠지고 싶거든. 이제 17, 18일에 쉬잖아. 그러면 나도 더 쉬고 싶거든. 당연히 사람인 이상. 그러니까 꾸준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원에 나오는 것만 해도 평타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해봅시다. 아시겠죠? 꾸준히가 중요해 항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부셔봐야지. 오늘 끝내봐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며칠 못 가 그거. 그래서 그냥 해. 그냥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다시. 완전 제곱식 빼기 누군가의 제곱꼴인데, 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을 때 쓰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아니,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어려운 방법을 써요?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쉬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려운 방법을 쓰지, 그지? 이런 거, 봐봐. 여러분 생각이 되죠? 이거 라지 x로 치환하면 됩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렇다고 근해 공식 쓸 거야? 근해 공식 써가지고 x제곱의 제곱근을 구할 거야? 그래서 x 4제곱을 뭐 라지 x로 치환한다고 해도 라지 x 제곱으로 치환해도 안 보인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 여러분도 솔직히.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꼴로 고쳐볼 건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어. 완전 제곱식을 대체 누구로 만들면 되냐면 잘 들어. 자, 여러분 순차적으로 잘 적어. 순차적으로 x 4제곱하고 띄고 25 그리고 괄호 닫아. 이거 선생님 방법대로 안 하면 어렵습니다.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 예야, 될 예.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완전 제곱식이 될 예고 이 뒤에 누가 들어온다?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이 들어오게 될 거야. 알겠지? 잘 들어. 맨 앞에 있는 녀석하고 맨 뒤에 있는 녀석만 완전 제곱식 3개로 끌어들이는 거야. 요 3개로. 끌어들였어.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없어서 완전 제곱식이 못 될까, 지금? 2차가 없지. 2차만 있으면 될 것 같아. 2차만. 여기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줬어. 어떻게? 상수항을 할 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상수항을 할 때야.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식이라고 할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얘 뭐에 뭐? 반의 제곱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건 알아. x의 계수 중간을 알면 상수항을 할 수 있다는 알아. 너네들이. 근데 내가 이것도 가르쳐 줬지. 반대로 하는 거. 그 반대로 하는 걸 이름 거꾸로 녹음한 다음에 이름 거꾸로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 무슨 느낌인지.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뒤집어진다 그랬잖아. 아예 그냥 연산 과정까지 반대가 되면 된다고. 알겠어? 순서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연산 종류까지 반대가 되면 돼. 첫 번째가 반이고 절반. 두 번째가 제곱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순서만 반대로 하면은 망하고요. 제곱하고 반 아니고요. 이것까지 의미를 거꾸로 하라고. 그러니까 제곱의 반대가 뭐야, 얘들아? 제곱근, 루트. 그지? 그 다음에 반의 반대가 뭐야? 2배잖아. 그지? 절반의 반대는 2배예요.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넘어갈 때 제곱근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2배를 했었어. 기억해? 자,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해보면 뭐 나와? 2개 나오지. 25의 제곱근 씌우면 뿔마 5잖아. 그러니까 뿔마 5에다가 x제곱을 넣은 것이 바로 여기에 후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이 두 가지 다. 플러스 5x제곱으로 해보든 마이너스 5x제곱으로 해보든. 알겠지? 뒤 앞에서 배웠던 여러분들 보기차식에서 기억나죠?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지금 다시 정리해주는 거야. 여러분 해본 건데. 해볼까? 플러스 5x제곱으로 하자. 그러면 뒤에가 뭐가 나올까? 없었잖아 원래. 마이너스 5x제곱이 뒤로 튀어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뭐가 있어? 플러스 6x제곱 아직 안 적었잖아. 이렇게 있겠지 지금. 되겠니?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셔야 돼. 근데 이거는 계산이 돼. 계산은 근데 하면은 뭐가 돼? 플러스 x제곱이 되네. 맞아? 그러면 실패야. 인수분해 실패야. 내가 왜 이렇게 해맑게 말할까? 얘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나왔어. 누구라는 거야?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게 정답이란 얘기거든. 쏘리. 아이고 2배를 못해. 사람이 2배를 못해서 틀려버려. 근데 그러면 플러스 10으로 먼저 해봅시다. 상당히 피곤한 것 같아, 쌤이. 아까 전에 12시에 출근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자, 어쨌든 이해 좀 해주시고, 실수해도. 자, 요거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4x제곱 됩니다. 다시. 됐죠? 자, 그래서 요쪽은 지금 완전 제곱식 성공이야, 이미 아까부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으면 돼. 그 다음, 얘는 누군가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의 제곱이니 얘는? 누구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제외하고 누구의 제곱이니? 빼기 2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되겠어? 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중3 거에도 나오는데 무슨 식의 꼴입니까 이거? 무슨 공식?
합차 공식.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말했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고 말했어, 형태를. 내가. 왜 그렇게 말했겠니? 그 형태가 범상치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도 누군가 제곱된 거 맞잖아. 앞에 거라고 부르면 돼.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했어, 내가? 문장으로 합차 공식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쓰시면 된다고, 이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문장으로 내가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바로 쓰지 못하면 치환하고 있겠지. 얘를 라지 A로 치환하고 얘를 라지 B로 치환하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하고 있겠지. 그러면 시간 다 간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문장으로 말해주는 거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알겠니? 해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예쁘죠? 그럼 바로 다음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만 바꿔 썼어. 자, 그렇게 해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써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할 텐데 뭐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될 거거든? 아마 안 될 거거든?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 왜? 애초에 인수분해가 됐으면 얘는 이 방법, 디피컬트 방법으로 풀 이유가 없어. 알겠니? 무슨 방법으로 풀면 돼? 이지한 방법으로 풀릴걸? 여러분들? 왜냐면 아까 전에 그 1번 봐봐. 1번 다시 봐봐. 그 1번에서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x는 단순하게 나왔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것도 그렇게 많이 단순하지는 않네. x네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 요것도 그닥 형태가 단순하진 않네. 답이. 이거는 그냥 버립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가 맨 처음부터 안 됐었잖아. 그지? 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 지금. 인수분해가 처음부터 안 됐어. 왜? 그런 정상적인 1차식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정상적인 1차식은 나오지 않아.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이런 인수분해도 안 되는 2차식이 나온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딱 적용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다 배웠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응용을 배워보면 돼. 근이 주어졌을 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근의 조건. 근의 판별이야, 그게.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활용. 항상 나오는 게 활용이지? 이렇게 해서 배우고,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개념까지만 어떻게 좀 배워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선생님이 준 거 인수정리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연습. 프린트 준 걸로 한번 연습해보고 들어가.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